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강남으로 23.13% 올랐고요. 또 부산이라든지 광주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16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서울을 10년 후에 서울의 미래상이죠. 서울의 생활권 계획, 5개의 대생활권이 있는데 그 5개의 대생활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상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서울시는 2030 서울 플랜 및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서울을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바로 동남권, 서남권, 도심권, 동북권, 서부권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5대 권역 중 도심권은 역사, 문화, 경제, 생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 중심이 되는 생활권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행정구역인데요. 도심권은 서울시 면적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인구의 약 5.4%인 약 5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권역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구, 종로구, 용산구가 자치구인 도심권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데요. 도심권의 직주 균형 지수는 11.8로 서울 평균인 3.1과 타 권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직주 균형 지수란 각 권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를 아파트 가구 수로 나눈 지수인데요. 지역의 직주 근접 가치를 가늠해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권은 한양도성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역 일대는 도심으로 편성되며 용산역 일대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 복합화, 고도화가 진행되는데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인 3도심의 기능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광역, 지역을 연계해 생활축을 구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 생활권 중 도심권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도심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 2030 생활권 계획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심권에 해당이 되는 곳은요. 바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복판이죠.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이 세 개 구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구 중에서도 이 역사, 문화, 경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생활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그 인구 구성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1, 2인 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1인 가구가 46%, 그리고 2인 가구가 19%, 합해서 무려 65%의 비율이 1, 2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인 가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형태의 주거가 필요한지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중에서도 건물의 노후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도심권의 건물의 노후도가 무려 30년 이상 된 건물이 무려 51%, 서울시의 평균보다도 훨씬 월등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건물의 노후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서울시의 평균 한번 보시면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 서울시의 평균이 39%인데 도심권은 51%로 굉장히 높다. 그만큼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개발에 의해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도심권 같은 경우가 노후된 도심이 이 도심권의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그 개발 모토를 가지고 사실 그 개발을 할 예정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개발의 가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좀 노후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이런 개발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도심권의 1, 2인 가구들의 그 비율이 높고 노후도가 높고 이런 도심권의 특성 때문에 어떠한 주거의 가치가 주거지가 이것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정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심권은 이 세계의 중심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한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미래 서울의 개발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권별 계획 중에서 도심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생활권별 계획은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통여건 개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된 지역에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세미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합정동 2번 출구 인근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호재와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전화 예약하신 후에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들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약 필수입니다. 예약하고 찾아가시면 이사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고민을 좀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많은 사연이 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고민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요? 강서구 화곡동에요. 네, 거성 연립이라는 연립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전망이 어떤지 네.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보유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한 2년 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거성 연립을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곡동에 거성 연립을 사신 거네요. 예, 예.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사신 거예요? 일단은 좀 약간 장기 좀 생각을 하고서 샀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 나 전세 주고 있어요? 2년 전에 예, 구입을 예. 하셔가지고? 예, 예. 자, 일단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 물건이 거성 연립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바로 옆에 봉제산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그리고 화곡역에서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위치도 조금 언덕에 위치를 하고 있어갖고 주거 환경이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아마 사신 이유는 여기가 대지 지분이 많잖아요. 예, 예. 개발 가능성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대지 지분이 저희도 상당히 많아서 저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연립주택인데 이 연립주택이 지금 거의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사실 재건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제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죠? 예, 예. 제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개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예. 아파트는 5층 이상이라야 아파트가 될 수가 있죠. 예, 예.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로 지어야 되잖아요. 빌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일종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실 쉽지 않고요. 거기보다 더 강한 규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경관지구예요. 자연 경관지구죠, 여기가. 자연 경관지구는요. 그 도시계획 조례에 보시면 3층 이하의 주택, 그죠? 3층 이하의 주택으로만 건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최대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은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사업성. 예.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성이 그닥 뛰어나지 않더라도 사실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사실 좋다라면 뭐 전철역 역세권 초역세권에 붙어 있거나 이렇다라면 주변 가격을 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추가 부담금도 많은 재건축이 나중에 향후 재건축이 되더라도 5층 이하밖에 안 되면서 또 그 가격 상승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만 구입을 하셨다라면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로 임대를 주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투자로 사시기에는 진짜 장기적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묻어두는 투자 아니면 사실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자 그 매도 시기를 한번 고려해 보실 때는요. 실거주자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가 되는 시점을 그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고 다른 투자처, 대안 투자처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제약이 많은 위치에 있는 연립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라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매도 시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에게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의 주셨던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주택 점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2점, 호재 점수 2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자, 이사님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재건축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재건축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거주자들이 접근하시기에 그냥 원만한 그런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끝번호 191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투룸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매매 가격은 3억 선이고요. 전용 면적은 12평 정도인데요. 월세는 잘 나온다고 하는데 향후 매매 시 차익 실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향후 매매 시 차익 실현이 가능한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죠. 이사님.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대문이라는 대형 시장의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형 시장 상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월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면서 향후 차익을 가져가시려고 할 때 모든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인 그런 관심사일 거예요. 월세를 받으면서 나중에 가격도 오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려면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좀 붙습니다. 보통 건물이 낡게 되면 월세가 좀 빠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월세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차익형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대표적으로 월세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차익형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신당동 같은 경우가 이 중구 도심권에 해당이 되고 있는 만큼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특히 신당 역세권 일대로, 사실은 신당 역세권 일대로 붙이신다면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이 동대문 쇼핑타운의 개발, 이런 개발 호재들에 의해서도 차익형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니까요. 지역적인 선택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이라는 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기왕이면 조금 더 신축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모두 갖추어진 물건을 선택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신당동의 물건 추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중구 신당동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성북구 네, 여보세요. 전화가 네. 조금 끊기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성북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 전화가 네. 끊기고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요. 조금만 전화기 가까이 대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성북구 네. 월곡동 레미안 루나밸리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하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거는 내가 지금 신청한테 보내놨는데 그거 지금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성북구 월곡동은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거주 중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답심리동은 이제 전세 임대를 주신 상태고요. 자, 두 예, 곳의 예.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성북구 월계동에 루나에 그리고-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둘 다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그렇죠. 네, 둘 다 지금 둘 다 가져가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니까 전망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월곡역 있는데 그 삼성 레미안 루나 아파트 예.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거주를 하신 지가 언제예요? 이게 한 4년 됐어요. 4년 정도 됐으면 5년 2014년, 15년? 예, 15년. 아, 15년도에 구입을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답심리에 무슨 아파트예요? 내면 위보요. 레미안 두산이부. 아, 답심리 네. 뉴타운 안쪽에 있는 거네요. 답심리역 근처에 네. 있는 거. 답심리 이거는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2017년 12월 달요. 33평인데 10월 달? 여보세요? 예. 33평인데 12월 달에 구입했어요. 아, 작년 12월 달이요? 네? 2017년도요. 아, 17년도 12월 달? 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월곡동 루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죠? 10년이 좀 넘었죠, 여기가. 예, 예. 12년. 12년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긴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곡역 근처는. 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4년 전에 구입을 하셨으면 지금 여기가 차익이 좀 생겼죠? 한 매매 2년 차익이 좀 정도 생기셨을 올랐어요. 거고, 그 다음에 답심리 그 삼성 레미안 레미안 위브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지난 14년도에 아마 입주를 한 아파트일 거예요. 신규 예, 아파트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답심리 뉴타운은 그 대단위의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는 곳이고 또 바로 청량리 역세권 근처에서 또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량리 역사 개발의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이 답심리 레미안 위브가 사실은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예.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아마 그 세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레미안 그 월곡역 있는 레미안 같은 경우는요. 예. 누나는 예. 처분을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처분. 지금 2주택 기간이기 때문에 예. 2017년도 12월 달에 구입을 하셨으면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가 네. 됩니다. 그죠? 아, 두 개를 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네? 그 집을 두 개 있으면서 3년 안에 팔아면 돼요. 그렇죠. 이 레미안 위브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2017년도 12월 달에 구입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2020년도 12월 달에까지만 기존 루나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이 루나 아파트 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하시고요. 이쪽으로 네. 이사를 가세요. 예. 17년도 12월 달에 구입을 하셨으면 네. 대책 발표 이후에 구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주 기간이 들어갑니다. 예. 거주를 하셔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세요. 이걸 네.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그 재산 가치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답심리 거는 뭐 얼마 앞으로 좀 오를 희망이 있을라는지 그런. 그렇죠. 답심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답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의 주거 단지로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2017년도 12월 달에 구입을 하셨으면 차익도 어느 정도는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네. 조금 그러니까 올랐- 이 세테크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여보세요? 전화가 잘 안 되네요. 전화 안 돼요. 네. 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사님께서 그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도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1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요? 개포동 186에 15 네. 상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 산 지가 지금 2015년 8월 달에 샀어요. 네. 이게 한 3년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수익성은 있는데 이제 월세가 조금 나와서 이제 이게 전망도 어떻고 이거를 그러면 수익성보다 월세를 좀 올리는 게 어떤가 하고서는 운영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186-15번지 상가를 지금 한 2015년 8월에 매수하셔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조금 걱정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사님과 함께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가 좋은 거 사셨네요. 상가 구입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됐는데 이제 월세가 작아요. 아, 월세. 자, 그러면 3년 전에 지금 상가를 사셨잖아요. 예. 이거 얼마에 사신 거예요? 여쭤봐도 되나? 5억 5천에 샀죠. 아, 5억 5천에 사셨어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월세가 얼마 나오고 있어요? 2,500에 네. 지금 160만 원가량밖에 안 나와요. 160만 원.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월세 상가를 구입을 하셨다는 것은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월세가 그렇죠. 매달 꼬박꼬박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상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월세를 네. 매달 꼬박꼬박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실이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네, 가장 그렇죠. 좋은 상가예요. 예. 지금까지 공실 없으셨죠, 여기? 예. 공실 없어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본 네.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개포동역에서 가까운 곳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혹시 1층이죠? 1층이요. 네. 도로변이에요? 아니면 후면이에요? 네? 도로변이에요? 후면이에요? 후면이요. 후면이에요? 그 재래시장 있는 쪽이요. 예? 재래시장. 아, 재래시장 이 후면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 이 네. 뒤편이 이 부분만 상업지역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예. 전면 도로가에 위치를 하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전면 도로가하고 후면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상가의 장점은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개포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교통이 좀 안 좋잖아요. 네. 이 전철역 쪽으로 다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가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실 위험성도 없고 또 예, 전체적인 항아리형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가는 정말 잘 사셨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죠. 지나가는 골목에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시성도 네. 괜찮은 상가들이에요. 다만 이제 네.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상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죠? 지금 보시면은 5억 5천에 구입을 하셨는데 160만 원씩 나온다라면 연 네. 1,800, 한 연 2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5억을 네. 투자해서 연 2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 자체로 따져 보시게 되면 연으로 따져 보게 되면 5억이니까 10%면 5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5%. 한 4%가 넘어요. 그죠? 네. 1층 상가의 수익률 4%면 나쁜 상가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요? 예. 지금 예. 괜찮은 상가예요. 그리고 예. 여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주변에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단지가 올해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쵸? 여기가 네. 이제 들어올 거, 입주를 할 거고요. 예. 개포주공 아파트 4단지가 또 나가요. 그렇죠. 그게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5단지, 6단지, 7단지가 재건축을 할 거고요. 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진다면요. 예.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좋은 상가 가지고 계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걱정 마시고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은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월세가 지금 조금 아쉬우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의 주셨던 강남구 개포동의 상가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상가의 가장 장점을 갖춰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가예요. 그래서 좀 가격 상승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가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은 고민 사연 받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살펴볼게요. 끝번호 227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직장이 마곡 업무지구 부근인데요. 실거주 겸 투자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자금이 여유롭지는 못해서 고민입니다.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직장이 또 마곡 업무지구 부근이니까 그 근처에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지역을 좀 더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자금을 마련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자,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 쪽으로 기우셨어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거주자라면 필요할 때 바로 사시는 게 좋아요. 전세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 가격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라면 지금이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이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물건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곡지구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곡지구 중에서도 이 방화동이나 김포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 마곡 같은 경우는 5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이 교차를 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5호선과 9호선 라인에 그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양역 주변이라든지 등촌역 주변, 뭐 염창역 주변도 좋고요. 조금 더 올라가시면 영등포의 당산역 주변 같은 경우도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도 굉장히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그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보다는 무리한 그 대출보다는 적당한 대출을 얻으셔서 내가 필요한 역세권의 그런 소형 주택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매수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무료 세미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제 호재와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상승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윤재 이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가볼 지역은요.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의 배후주거단지 그리고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곳의 입지부터 기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영등포권입니다. 3도심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곳이죠. 물건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17.8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0.07제곱미터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7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 물건이 되겠습니다.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리된 거실, 욕실, 발코니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달 준공을 앞두고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2억 8,700만 원에 정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당산동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등포 하면은요, 직장인들의 주거지로 굉장히 또 손색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영등포의 입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 이 영등포 같은 경우가 바로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입지여건입니다. 입지여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 바로 여의도권 3대 업무타운이라는 이 여의도권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영등포 구청역 5호선 라인, 2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지벨리 이런 쪽으로 직장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공서가 위치를 하고 있는 특성상 이 지역의 상권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한 당산역 상권도 상당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시게 되면요. 영등포역 주변에는 또 대형 백화점의 유통센터들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만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직주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완벽한 투자 수익형 상품의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직주 근접성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 주변을 보시면 5호선과 2호선, 1호선을 이용해서요. 지벨리라든지 마포 업무타운, 그리고 목동과 마곡,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용산 업무지구까지 이런 사방 모두가 업무타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업무타운으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슈 시그널에서 생활권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등포 지역이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자, 호재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권의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들이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에 그런 정책적으로 그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는 점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그만큼 중단 위험성이 없는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이 영등포 같은 경우가요.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가 한양 도성과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3도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저개발이 되어 있는 이 영등포권역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중공업지 발전 방안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중공업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나 건축 규제가 상당히 좀 덜하죠. 그래서 좀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서울시의 정책적인 중공업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 영등포권 같은 경우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도 가장 그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심 재생 사업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영등포권 같은 경우는요. 도심 재생 사업 중에 경제 중심 지역으로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500억이라는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중단 없는 그런 개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의 중심에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건물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룸 다세대 형태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본 물건은 이제 6월 달에 준공이 되고 있는 선분양 물건이라는 점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특히 이제 10m 도로변에
그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공사에서 건물 시공과 향후 건물 관리까지도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고요. 풀 옵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의 그 외관 사진입니다. 조감도니까 개략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거실, 방 이런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광도 우수하고 공간 활용성도 매우 우수하다. 입주자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도 아주 매우 만족스러운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 매력적인 구조까지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그렇다면 가격이 또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본 물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현재 영등포 주변 그 시세를 보시면요. 3억에서 3억 1천 정도를 호가를 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 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 물건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2억 8,700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전세 임대를 예상을 해보시면 2억 5천에서 2억 5,500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대 소액 투자를 함으로써 영등포 지역의 미래 가치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최대한 90만 원 정도까지는 예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1억대 초중반 1억 한 4,200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과 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갖춘 영등포구 당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핵심 포인트로 집을 수 있을까요? 네, 포인트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도심의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특히 2호선과 5호선이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영등포라는 3도심 중에 하나, 이 도심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가격입니다. 정말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서울의 중심, 문화, 관광, 또 교통, 쇼핑의 중심인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구에서도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구 지역입니다. 주거지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중구 지역이죠. 그리고 대형 상권의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도심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5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청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에서도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동대 입구,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 입구에서도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심의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2.82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이 39.26제곱미터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될 것 같은데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이기 때문에 향후 황금성 또한 매우 높을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9년 7월 달 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하면 서울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만큼의 주변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요. 앞서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당동 다세대 주택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입지여건이 도심 속의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월세로 접근하려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은데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앞서 제가 개요편에 설명드렸는데요. 5, 6호선 청구역에서도 가깝고요. 약수역에서도 가깝고 동대 입구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신다라면 동대문 역사공원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도심 속에 그 쿼드러플 역세권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시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동대 입구역에는 뭐 장충체육관이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 상권 바로 밀리오레라든지 뭐 두산타워라든지 이런 대형 현대화된 상권들이 바로 도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익시설을 고스란히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뭐 동국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넘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동대문 상권의 종사자들이나 이 도심권의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겹쳐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중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거지의 희소 가치가 되겠습니다. 중구 지역은 이 상업지의 비율이 70%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거지는 30%로 그만큼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 주거지의 대부분들을 차지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배우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소 가치에 의한 가치 상승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하면 정말 많은 지역 개발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인구도 집중이 될 거고요. 또 상권 개발까지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인구가 몰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 이곳의 호재들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 지역의 개발 가치를 보시면요. 개발이란 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중구는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신당에서 약수관, 역세권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도심권 재개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우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가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특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개발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 본 물건지 주변에도 노후된 주택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지역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동대문 상권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현대화된 쇼핑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병단 부지나 홀련원공 이 부분 같은 경우도 37층 2개 동으로 지금 쇼핑몰이라든지 복합 업무타운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경찰 기동단 부지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강북의 코엑스를 조성을 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에 도심 공항 터미널을 비롯해서 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듯 DDP와 연결해서 이 강북의 코엑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동대문 상권의 확장, 이 글로벌 상권의 확장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이 활발한 지역, 그런데 주거 희소성이 좀 높아서 그만큼 이번에 그런 지역에 생겨나는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신당동 다세대 주택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격에 접근이 가능한지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물건 투룸으로 지어집니다. 투룸에 베란다가 있고요. 넓은 실사용 면적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투룸 형태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 풀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도 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급스러운 외부 마감재, 내부 고급 인테리어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 활용성, 실사용 공간 갖추고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다. 선분양 물건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 중요하겠죠.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의 매매 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대의 실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월세로 접근해 보시게 되면 3천에 월 80에서 최대 90만 원.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세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1억대 중반의 금액으로 월세 수익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신 매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요. 도심의 다중 역세권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구 지역의 특성, 주거지의 희소가치에 의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도심의 개발입니다. 도심이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무료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이사님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개최하고요.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의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미나에 오시면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정보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알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김윤재 이사님과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김윤재 이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기다리고 있겠고요. 또 저희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